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게 또 0이래요. 요게 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수열 AN이 수렴한대요. 요 수열 AN이 수렴한다는 거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AN이라는 걸 뭐라고 하죠? 그냥 알파 이렇게 둘까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가 알파면 얘가 수렴하면 어떤 게 있는 줄 알아? 얘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 얘는 뭐가 될까? 얘가 알파면 어려운 거 아닌데 얘는 뭐가 돼? 알파. 얘도 당연히 알파지. 얘가 알파로 수렴하니까 얘도 당연히 알파잖아. 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2n 이런 거는 얘는 뭐가 돼? 얘 당연히 알파겠지. 됐어? 근데 반대는 안 된다. 얘가 알파라 그래서 얘가 알파인 건 맞는데 얘가 알파라 그래서 얘가 알파인 건 아니야. 네. 여기서 반대는 안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수렴할 때 리미트 n이 0이라는 걸 증명하래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볼까요? 얘 리미트 해보라고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pan 플러스 2 쭉 해가지고 ran 여기 지금 0인 건 당연하죠. 얘가 0이니까 네. 요 수열도 0이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각각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얘를 분배 법칙 써서 계산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분배 법칙 써서 계산하면 요거는 P알파로 가고 얘도 Q알파로 가고 얘도 R알파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알파로 다 묶어줄 수 있잖아. 그럼 P 플러스 Q 플러스 R에 알파가 0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됐어? 근데 얘가 0이 아니래며. 그럼 얘가 당연히 0이 돼야지. 맞아요? 그래서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죠?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붙어있는 거는. 근데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만약에 0이면 이게 0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요 식에서 요게 0이라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죠. 맞아요? 얘가 0이라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인 0인 경우에도 그 수열이 수렴할 때 리미트 A이 0이 되는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간단하죠? 미적분 1단원 내용이죠? 왜요? 아니요. 혜준이가 이렇게 풀었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전혀 다르게. 표정 이상해. 혜준 마스크 쓰요. 농담이야. 지금 우한 때문에 난리죠. 우리 누나 내일 모레 전세기 타고 온대요. 그 700명 중에 4명이 우리 가족이야. 진짜요? 근데 더 대박인 건 내일이랑 내일 모레가 전세기가 뜨는데 그럼 오늘이면 최소 오늘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 근데 그런 게 아직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대. 아니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중국이랑 지금 협의 중이니까 문제가. 근데 내가 아까 전화해봤어. 청와대에 전화해보고 외교부에 전화해봤거든. 청와대는 나 모르겠다고 있고 외교부는 중국 우한 공사관인가 대사관에 전화해보래.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대사관까지 전화해서 그런 게 싫어.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해주고 전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일할 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일할 땐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내용까지는 최대한 하고 정말 안 될 때 떠넘기기를 해야죠. 자, 56번은 우리 원래 오늘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요. 다음 주에 볼게요. 설날 끝나자마자 시험 보면 욕할 거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하는. 네? 다음 주에 계약하는. 다음 주 다음 주에 계약한다고? 계약인데 왜? 벌써 2월 20일이야? 월요일부터. 계약이 상관없잖아. 저녁 때 수업하는 거. 아 그렇긴 하죠. 낮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의 용기 A, B에 현재 적당한 양의 물이 들어있는데 여기 A에 들어있는 거에 물의 양의 10%를 용기 B로 옮겨서 담으래요. 그 다음 B에 있는 거에 다시 몇 퍼센트를 20%를 다시 A로 옮기는 작업을 1분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현재부터 매 1분마다 용기 A에 담겨있는 물의 10%가 빠져나가는 동시에 B에 담겨있는 물의 20%가 들어오는 것이 반복이 됐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두 용기에 담긴 물의 양의 비율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대. 근데 56번에 답은 알려줬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A에 담긴 물의 양은 B에 담긴 물의 양의 2배의 값으로 수렴함을 설명하래요. 그럼 이거는 점화식을 만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점화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어떻게 점화식을 잡을까? AK라는 걸 뭐로 잡을 거냐면 K분 후에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 K분 후에 요 A에 들어있는 그렇지 들어있는 물의 양 이렇게 점화식으로 잡으라고. 그러니까 물의 양, 물의 항이 아니라. 그 다음 뭐 잡겠어? BK 이렇게 잡아볼까? 그럼 얘도 K분 후에 B에 들어있는 물의 양. 그러면 AK 플러스 1은 뭐라고 쓰겠어? 점화식만 세워봐. 그렇지 0.9에다가 AK 됐어? 10%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20%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잖아? 뭐 어떻게 써? 0.2에 BK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BK 플러스 1은 뭐라고 써? 0.1에 AK 플러스 0.8에 BK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풀으라는 얘기야. 근데 이 점화식을 풀 때 그냥 일반항을 바로 구할 생각은 하지 말고 지금 양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처음에 어떤 적당한 양의 물이 들어있다고 했기 때문에 A1, B1을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요 리미트 AN이 어떤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을 했을 때 요게 요거의 2배로 수렴한다는 걸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위에 있는 문제처럼 풀 거예요. 뭐 어떻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극한을 보내라고요. 양쪽에 요 AN이라고 쓸 걸 왜 애초부터 이렇게 썼을까요? AN이라고 써볼까요? 뭐 여러분들 K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N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기 쉬우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얘네가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는 사실로부터 요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극한을 취하면 그러니까 극한을 취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논술로 쓸 때 양변의 극한을 취하면 좀 이상하냐? 어떤 표현이 어울리냐? 양변의 극한을 씌우면 N을 무한으로 보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거이면 이렇게 쓸까? 그러면 요 리미트 N이랑 근데 여러분들 쓸 때는 이거 다 써줘야 돼요. 요거랑 얘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이 다 알파이므로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뭐라고 써야 될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수렴함으로 이렇게 써야죠. 수렴함으로 이거 2다 이렇게 써주셔야죠. 논리적으로 쓰려면. 그러므로 요 식에다 극한을 취했더니 알파는 0.9 알파 플러스 0.2 베타 이렇게 되고 베타는 0.1 알파 플러스 0.8 베타 이렇게 되므로 얘를 넘기니까 0. 뭐죠 이게? 넘기니까 0.1 알파가 0.2 베타 따라서 알파는 2 베타 2다. 이게 증명이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 A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A에 담긴 물의 양은 용기 B에 담긴 물의 양의 2배로 수렴한다는 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식으로만으로도 바로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죠. 넘기면 똑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57번 같은 거를 푸는 거예요. 57번은 내 기억에 그냥 문제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논술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비슷한 문제라 선생님이 껴 넣었었는데 점화식을 한번 만들어 볼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거를 어떤 항으로 둘까? 그러니까 n분의 a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an으로 둘 줄 아느냐?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요것만 놔도 부분 점수 받아요. 요것만 놔도 한 30점에 10점 받아요. 후합니다. 의외로. 설날은 잘 보냈어요? 형이가 뭐 하고 보냈어요? 자면서 보냈다고요? 장염 걸렸어. 장염 걸렸다고요? 하필 또 쉬는 날? 우리 누나들 큰 누나도 그러니까 작은 누나는 지금 우한에 갇혀 있고 큰 누나는 원래 대구 가려고 했는데 매형에 갑자기 독감에 걸려와서 집에 갇혀 있었대요. 좀 불쌍하지 않아? 이렇게 쉬는 눈 아프면 좀 짜증날 것 같아. 쌤도 원래 어디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공항에 좀 마비 상태라서 안 갔어. 도현이 어디 안 갔어? 대전 갔다 왔어? 왜? 독서실?
태수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맨날 공부만 하는 것 같은데. 저요? 내가 그때 언제지? 토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네가 그 교촌치킨 앞에서 친구들 5이랑 네. 치킨 먹으러 가자니까 어떤 애가 너가 무슨 치킨은 치킨이야 이러던데? 저거 전데요. 너야. 새벽 12시 아니었어요? 한 밤 12시에서 1시였어.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서 치킨이 예발한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전화할까 하다가 들어가서 공부나 하라고. 전화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 그때 토요일인가 그랬어. 네 맞아요. 어. 그때 애들 치킨 먹자 해서. 아니 그 5명인가 우르르 돌아다니면서 막 떠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야밤 누가 그저 떠들지 봤더니 박혜준이야. 그 건너편에 있었거든 내가. 그래서 내가 가서 뭐라고 할래다가 또 민망할까봐 전화할래다가 또 설날인데 싶어서 가만히 있었지. 깜짝 놀랬지? 딱 이동판 아니야? 맞지. 얘도 설탕물 문제인데 요 설탕물이 200g이 들어있는데 농도는 20%래. 이 그릇에 10%의 설탕물 100g을 넣고 10%의 소금물 설탕물 100g 요 넣고 잘 섞은 후에 여기 다시 150g을 덜어내고 물 50g을 채운 설탕물의 농도를 A1이라고 하죠. 문제 좀 어렵죠? 귀찮죠. 어렵다기보다는 물 50g 요 농도를 A1이라고 하자. 그럼 A1을 먼저 구해볼까요? A1은 어떻게 구해요? 이런 소금물, 설탕물 문제는 무조건 그 양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g의 20%의 설탕의 양은 100g일 땐 20g이잖아. 그러니까 200g이면 40g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의 설탕물 100g을 또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설탕의 양은 10g이 추가가 됐어요.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150만큼을 덜어내세요.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 전체 300g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절반이 150g을 덜어냈다는 건 설탕물 50g 중에 역시 절반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150g에는 25g의 설탕이 들어있고요. 여기 물 50이 추가가 됐을 때의 농도인가요? A1이? A1의 농도. 그럼 농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설탕 플러스 물이니까 얼마? 200분의 설탕 양은 25 곱하기 100 하면 약분하니까 12.5인가요? 맨 처음에 25%. 맨 처음 25%요? 잘못했네요. 맨 처음 25%니까 그럼 50이네요. 50이고 60으로 늘어났고 60으로 늘어난 거죠. 근데 절반이 왔으니까 30이 있는 거죠. 맞아? 그럼 여기가 30이죠. 그러면은 15. 그러니까 A1은 15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15입니다. 그럼 똑같이 할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n 플러스 1에, 얘도 점화식을 만들 거야. n 플러스 1의 시행 후에, 설탕물의 농도라고 해야 되나? 설탕물의 농도를 뭐라고 놓겠어요? an 플러스 이렇게 두자고 한 거죠. 그럼 얘를 이제 an에 대한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똑같은 시행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 물의 양은 200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곱하기 100이면 이때 여기 들어가 있는 설탕의 양만 따지면 되죠. 그럼 설탕의 양은 어떻게 따질까요? 우리 조금씩 바꿔볼까요? n번째 시행 후에 들어있는 그 설탕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n번째 시행 후에서는 그 농도를 AN이라고 했으니까 농도가 AN이야. 그럼 설탕의 양은 어떻게 구하지? 이거 100으로 나눠주지. 맞아?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곱하지. 200을 곱하지. 그럼 그때가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2AN이지. 이해했어? 네. 여기에 2AN이 들어있는 거라고. 됐어? 2AN이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10%의 설탕물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설탕의 양이 10g 추가가 됐지. 맞아? 그럼 2AN 플러스 10. 요게 설탕의 양이야, 지금. 그럼 거기에서 또 절반을 가지고 오재. 그럼 절반. 설탕도 딱 절반 들어오겠지. AN 플러스 5야. 그러면
물 추가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 분자에 들어올 게 뭐가 된 거야? an 플러스 5가 된 거지. 이해했어? 그럼 요것만 이제 점화식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가 6보다 작은 n을 찾으래. 그럼 이 점화식을 풀기 위해서 얘를 좀 계산을 하면 요거 정리하니까 2분의 1의 an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이 요 형태의 점화식이 됐다라는 게 우리가 많이 봤던 점화식이죠. 얘를 풀려면 일반항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얘를 x라고 두고 2분의 1 x가 2분의 5니까 x는 5죠? 양변에 5를 빼주죠? an 플러스 1에서 5를 빼주면 2분의 1로 묶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요 an에서 5를 빼준 요 수열은 초항이 n 대신에 1을 집어넣은 a1은 15였으니까 10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를 이루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an에서 5를 빼준 요 수열이 초항은 10이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이렇게 쓰죠? 그럼 an이라고 하는 건 얘를 넘기니까 플러스 5죠? 문제는 얘가 6보다 작게 되는 그런 n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넘기니까 1이고 여기 10이 곱해져 있으니 요게 10보다 커지게 되는 분모가 그때 n을 찾으면 되는데 n-1이 4는 돼야 되니까 n은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이 점화식으로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돼요. 요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비단 여러분들 수원 그 뒤에 지금 점화식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반드시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 점화식을 만드는 건 교육과정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점화식 자체를 세울 수 있는 건 교육과정이 포함이 되지만 이 점화식을 풀어야 하는 건 수능에 안 나와요. 내 말 이해하니? 점화식을 만드는 건 수능에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점화식을 풀어서 일반항을 찾는 건 수능은 안 나올 거야. 왜요? 수능의 범위에 안 들어가거든. 진짜요? 수능 범위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그 귀납적 정의로 돼 있는 식으로부터 일반항을 찾는 게 아니라 규칙성을 찾기가 돼 있어. 되게 웃기지 않냐? 귀납적 정의로 돼 있는 어떤 문제로부터 일반항을 찾아라가 예전교육과정이고 지금은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뭐 몇 번째 항을 구하라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잘 봐. 이 문제가 그러면 수능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나 나올 수 있다고 봐. 왜냐면 여기서 내가 일반항을 찾아서 얘를 계산했지만 A1과 점화식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뭐 6보다 작은 거는 n이 5밖에 안 됐잖아. 그럼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근데 10을 넘어서면 좀 어려워. 왜냐면 10번째 항까지 계산하기 좀 어렵잖아. 하지만 이런 점화식과 초항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어떤 an이 6보다 작은 그런 n을 찾는 게 5밖에 안 된다면 뭐 시험에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이해했어요? 58번 어떻게 할까요? 피보나치 수열로 정의가 돼 있는데 이 피보나치 수열은 사실 일반항 우리가 지난번에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근데 그거랑 약간 다르게 요 극한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A1이 1이고 A2가 1인 이런 점화식을 만족하는 수열에 대해서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수열의 극한값이 G라고 하면 요게 이제 황금비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전항분의 다음항인 B는 항상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황금비예요. 그럼 58번은 요 G가 그거의 근임을 보이고 G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G면은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양변을 뭐로 나눠? AN 플러스 1로 나눠볼까? 그럼 얘가 1 플러스 AN 플러스 1분의 AN이잖아. 맞아? 그럼 얘가 G로 수렴하면 이거의 극한도 어디로 수렴해? G. 얘도 G로 수렴하고 얘는 그냥 어디로 수렴해? G분의 1로 수렴하죠. 맞아? 양변에 G를 곱하면 G제곱 빼기 G 빼기 1은 빵.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의 근이 G이다 라는 걸 보인 거죠. 오케이? 그럼 요 G를 구해보고자 싶으면 근의 공식을 써서 2분의 1 풀마 루트 5인데 어차피 다 양수니까 얘가 플러스밖에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간단하죠? 59번은 G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여기 쓰면 되고 59번 어떻게 할까? 요 베타가 그 2차 방정식의 근이면 모든 n에 대해서 걔가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그러니까 베타 n승이 요 am 베타 플러스 am 마이너스 1 요게 성립한다는 거 증명하라 그랬거든. 그럼 사실은 얘는 문제에서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생각나는 건 뭐야?
수기죠, 수기. 수학적 기납법. 그러면 첫 번째는 n이 2일 때, 그러니까 n이 2일 때 보시면 베타 제곱은 an 베타, n 2일 때니까 a2 베타 플러스 a1인데 a1이 1이고 a2도 1이니까 얘는 1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고 베타 제곱 빼기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 성립한다는 거 확인한 거죠. 왜냐면 베타가 그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근이 베타이므로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이제 K일 때 보여줘야죠. n이 K일 때 K를 집어넣어 보면 베타의 K승이 AK 베타 AK-1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양변에 K를 곱하죠. K가 아니라 베타를 곱하죠. 그러면은 AK-1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죠? 베타 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베타 제곱 대신에 베타 플러스 1을 요 식에서 네. 요 식에서 그럼 집어넣으면 얘가 K-1의 베타인데 베타로 묶이죠? 그럼 AK 밑에 거 지울게요. AK 플러스 AK-1의 베타 플러스 AK인데 요게 지금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죠? AK랑 AK-1은 요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식이잖아요? 요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돼요? K 플러스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2일 때 성립한다는 거 보여줬고 K일 때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므로 우리가 n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볼래요? 이해 안 간 사람?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이 뭔지만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풀겠다는 생각만 했으면 이거는 뭐 10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최근에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이게 수학적 기납법인 건 알죠? 수학적 기납법을 따로 설명하진 않을 거고 요번 주에는 그 책을 끝내는 게 요번 주에 우리의 목적이야. 참조수 끝내기. 알겠어? 예. 일요일날 시험 우리 뭐 보죠? 88?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봐야 되네요. 3월달 모의고사 대비해야 되니까 한 4개는 봐야 되거든요. 그럼 4주 걸리니까 요번 주는 88 보고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투가 들어갑니다. 수투.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뭐였어요? 수원수투 전범위랑 네. 그다음에 미적분 안 들어가나? 없어요. 화학통 안 들어가나? 또 안 들어가요. 아 들어가. 조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내가 처음에 나눠주지 않았어? 저도 안 들어가요. 수열의 극한 들어가지. 들어가고. 지워도 되죠? 네. 3월달부터 아닌가? 아니 좀 들어가요. 진짜요?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3월에 4월부터는 저기가 빠지고 수투가 3월은 잘 봐야 돼요. 고3 첫 모의고사니까. 자 60번 일반항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래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 얘가 an 베타 플러스 an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얘를 이용해서 얘도 성립하고 요 G도 이런 게 성립할 거 아니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G랑 베타라고 하면 요 두 개의 식이 성립하죠? 그럼 내가 여기서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두 개를 빼버리면 되죠? 그럼 두 개를 뺄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보면 GN승, 베타 N승이 G 마이너스 베타의 AN이므로 내가 구하고 싶었던 AN이란 요 G 마이너스 베타분의 1에 GN승, 베타 N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G라고 하는 게 베타보다 크다고 한다면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루트 5분의 1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전체 N승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전체 N승 여기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극한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던 특선 방정식을 이용해서 했던 방법 그 다음에 극한을 이용해서
요거를 유도해 난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고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보통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아셔야 돼요. 이게 더 쉽나요? 네. SK관대학교래. 관을 내가 안 지운 것 같은데. 성균관인가요? 성균관. 베타랑 G랑 안 같은지 어떻게 하나요? 베타랑 G랑 안 같은지 어떻게 하냐고요? 베타랑 G랑 같든 다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같든 다르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의 두 근을 요거라고 했을 때 요 G랑 베타에 대해서 요게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예요. 베타랑 G랑 뭐 같다 다르다? 요런 말은 없지. 또 질문. 없어? 지울게요, 그러면. 좀 적응됐어? 60문제 정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게 별로 생각보다 안 어렵지 않아? 성원아 논술 정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혜준이 논술도 할만하지 않아? 도현이한테 도윤이 할만하지 않아? 표정 보니까 근데 이게 뭐 수능보다 쉬워. 그 문제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돼. 61번 봐봐. ABC의 농도의 합은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함을 보이고 그 값을 구하래. 근데 ABC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시간 t에서 물질 시각이죠 원래. 시각 t에서 물질 ABC의 농도를 각각 AT, BT, CT라고 하고 그러니까 t에서의 각각의 그 농도를 얘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초기 상태가 지금 10이고 여기서는 20이고 얘는 지금 30으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근데 n초 후 농도와 n 플러스 1초 후 농도는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대. 근데 얘들아 이 관계식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것 뿐이야. 써줄게. 식이 귀찮지만 써볼게. AC의 AN 그 다음 플러스 K의 AB의 BN 그 다음 플러스 K의 AC의 CN 그 다음 BN 플러스 1이란 KAB의 AN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KAB KBC 그 다음 BN 그 다음에 KBC CN 쓰는 게 더 힘들어. CN 플러스 1이란 근데 얘들아 요 K라고 써있는 상수 있잖아. 얘를 뭐라고 읽는 줄 알아? 내가 K라고 계속 읽고 있지만 뭐라고 읽는 것 같아? 사영아 원래? 읽을 줄 알아? 혜준이 뭐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아? 요 상수 K를? K요? 모르겠는데요. 몰라? 네. 인주 몰라요? 내가 정확하게 갑자기 쓰라고 하니까 안 써지네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K거든? 이렇게 K거든? 요런 K 뭐라고 할게요? 상수에 해당하는 K 아무도 몰라요? 물리나 화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켈빈 아니에요. 물리비 어떻게 그렇게 비고 약간 어떤 상수 화학적인 식에서 요런 상수 K를 뜻하는 글자 앞 글자가 K예요. 땡땡 땡땡 A 뭘까요? 야 읽어봐. 여기 땡땡땡 카파라고 읽어요. 카파 옷 이름도 있죠. 카파라고 읽어요. 자 어쨌든 요 지금 ABC의 농도의 합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보이고 그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더해야겠죠. 얘네가 지금 농도의 합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 보이라고 했으니까 요 세 개를 더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요 세 개를 더해보면 요 식이 얘 더하면 어떻게 돼? 얘 지금 AB, AC 사라지고 AN 남았지. 얘도 AB, BC 사라지고 BN 남았지.
얘도 AC, BC 사라지고 CN 남았지. 그러니까 얘가 같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럼 얘에 따라서 얘가 뭐랑 같은 거야 결국은? A0, B0, C0랑 같겠지? 맞아? 그럼 얘는 1, 20, 30이니까 60으로 일정하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알겠어? 3개만 더 있으면 끝이에요. 그 값을 구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일 때 같음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얘도 이거랑 같으니까 얘가 원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A(n-1), B(n-1), C(n-1)까지 가는데 점점점 해가지고 A0, B0, C0랑 같으니까 60으로 일정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자 그럼 62번은 요 카파 AB가 2분의 1로 정해져 있대요. 그 다음에 요 카파 AC랑 BC는 여기 6분의 1로 주어져 있는데 요 T가 2011초에서의 이 농도의 합을 구하고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구하래요. 어떤 값으로 수렴해요? 혜준이? 구했어요? 아 20으로 수렴하나요? 네 맞아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내가 CN에 관한 관계식을 쓰고 싶은데 2011초에서 물질 A와 B의 농도의 합을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먼저 뭘 찾아줘야 되지? CN을 찾아줘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은 요 AN이랑 BN을 더한 게 60에서 CN을 빼준 거죠. 60 빼기 CN. 얘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CN 플러스 1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CN 플러스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요식에다가 집어넣어 볼까? 그러니까 얘는 60이죠. 나 맞게 설명하고 있니? 여기 전체가 60이죠. 그 다음에 그럼 다 지워지는데?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 위에다가? 위에다 어차피 여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게 낫죠. 그럼 C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KAC가 6분의 1이고 그럼 AN 그 다음에 KBC도 6분의 1이니까 플러스 BN 오케이? 자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값은 얼마죠? AC, BC가 다 6분의 1이니까 6분의 4니까 3분의 2죠. 그럼 3분의 2에 CN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얘가 지금 60-CN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또 집어넣어 보면 10, 그 다음 빼기 6분의 1인데 그럼 6분의 4니까 2분의 1에 CN 여기까지 나온 거야? 잘 가.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가 나왔죠? 플러스인가요? 어디가요? 어디가 플러스죠? 플러스 2분의 C 여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다시 써보면 C0는 30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특성 반드시 풀어야죠. 이 식에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X는 그러니까 이게 AN 플러스 1로 보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에 X 플러스 10이니까 X 값이 얼마냐면 20이죠.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CN 플러스 1에서 20을 빼준 요 수열은 내가 2분의 1로 묶으니까 CN 그 다음 빼기 20까지 쓰죠. 맞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CN에서 20을 빼준 요 수열은 초항은 얼마냐면 N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C0가 주어졌으니까 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초항은 C0 빼기 20인 10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이거는 몇 번째 항이에요? 얘를 초항으로 잡았으니까 초항은 10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인데 얘를 뭐라고 써야 돼요? 몇 승으로 써야 돼요? C0부터 시작했으니까 N승으로 시작해야죠. N승. 맞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CN이라고 하는 값은 10 곱하기 2분의 1의 N승 플러스 20 이렇게 나올 거고 구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A와 B의 농도의 합. 그럼 A와 B의 농도의 합인 A 2011이랑 자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자 A 2011이랑 그 다음에 B 2011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까지 더했을 때 값이 60이었잖아요. 맞아요? 요걸 넘기면 되죠. 맞아요? 넘기면 되니까 여기다 쓸게요. A 2011이랑 B 2011의 합은 60에서 여기다가 2011을 집어넣은 걸 빼주면 되죠. 근데 여기가 지금 20이라고 있으니까 40
빼기 10 곱하기 2분의 1에 2011승까지 될 거예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C의 농도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구하래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CN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0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답이 20이고 쉬운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의 초항을 우리가 n을 0 집어넣은 거를 초항으로 잡았으니까 요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n이 나와야 된다는 거 요거 정도만 주의해서 요거를 안 틀리면 크게 깎일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더해서 시작한다는 걸 찾는 건 어렵지 않고 CN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요 세 번째 저만식을 이용해 줘야 되고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하나요? 정리해 보시고 그 뒤에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63번은 쉽고요. 64번은 힌트는 짝수홀수. 1분에 한 번씩 해봐 진짜. 63번은 요건 알고 있는 식이죠. 요 파스칼의 사학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성질인데 요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된다는 건 NCK가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성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식이고요. 요거를 뭐 파스칼의 공식이라고 친절하게 또 써놨어요. 그래서 뭐 이것이 성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뭐 이거는 그냥 그 컨비네토리얼 프루프라고 해서 그 증명해 놓은 거죠. 거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면 당연히 아는 거고. 이제 문제는 항상 인하대는 이렇게 당구장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m은 2분의 n의 요 정수 부분이래요. 정수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요 fn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얘가 시그마 k는 0부터 m까지 n-k의 콤비네이션 키 요게 이제 nc 0부터 n-1c 해가지고 n-m의 m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문제는 f1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f1이라고 하는 거는 n이 1이니까 2분의 1의 정수 부분은 0이잖아요. 그럼 0부터 0까지예요. 0부터 0까지면 k가 0일 때만 따지면 되죠. k가 0일 때만 따지면 되는데 n은 또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시 0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의에 따라서 1이죠. F2라고 하는 것은 n이 2니까 m은 2분의 2의 정수 부분인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k는 0부터 1까지고요. 여기가 n은 2였으니까 2 빼기 k 콤비네이션 k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0 집어넣어 보면 2시 0, 그 다음 1 집어넣어 보면 1시 1. 얘는 둘 다 1이니까 2. 여기 쉽게 구할 수 있죠. 63번은 그냥 단순한 계산. 돈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 계산은 하고 가야 된다는 애들을 위해서 만든 문제죠. 64번은 그냥 말씀해줘. 예전 논술 문제는 좀 완전히 악질적인 게 왔는데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구경하다 갔어요. 처음에 한 2010년? 10년 정도는. 그러니까 초반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초반 문제들은 상당히 어렵고 논술을 보러 왔는데 손을 댈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다 간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 풀면 합격. 이런 경우도 좀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학교에서 너무 갑질한다. 난이도를 낮춰라. 해서 교육부에서 계속 시정을 한 거죠. 낮추다 보니까 커트라인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야.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죠, 사실은. 컷은 얼마 정도 나와요? 컷이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데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어 지난주에? 작년에 중앙고에서 한 달 딱 공부해가지고 인하대랑 건대랑 다 합격한 애 있다고. 근데 걔가 일단 수학을 좀 잘했어요. 근데 평균 내신 3, 4등급이면 그리 성실한 애는 아니죠. 그리 성실한 애는 아니지만 수학은 좋아했어요, 본인이. 딱 한 달 봐줬는데 본인 스스로 다 풀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힌트 조금 주고 하는 거 정도만 해줬지 선생님이 뭐 이렇게 다 이게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하진 않았고 옆에서 푸는 거 지켜보면서 모르는 것만 힌트 주고서 했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만 풀렸어요. 기출문제만 풀리고 뭐 타대학 기출에서 좀 비슷한 것만 풀려보고 해서 봤는데 인하대 문제를 세 문제면 마지막 뭐 한두 개 정도 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최초합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한두 총 9문제라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인하대 1번 문제가 이렇게 3개 있는 거거든요. 요런 게 3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총 9문제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2개 정도 틀리면 최초합? 이게 4문제인 적이 있었는데 아까도 어떤 애가 왔다 갔는데 졸업한 애가 걔도 남학생이었거든요. 군대 가서 지금 첫 휴가 나왔대요. 몇 년생이니? 물어보니까 99년생이래요. 나이를 내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졸업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몇 년생인지 기억 안 나. 너희 몇 년생이야? 2002년? 이 월드컵 세대야? 오. 지금 어? 뭐라고?
뭐라고? 2002년 월드컵 아니야? 2002 월드컵. 선생님 봤던 기억이 나요. 원래 축구 잘 안 보는데 그때는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여기 종합운동장 가서 모여서 보고 했었던 기억 나요. 막 소리 지르고. 진짜 뭣도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 소리 지르고 우와 이러고 그런 재미로 보죠. 개인적으로 막 찾아보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 중에서는 스포츠 좋아하는 애들은 이거 핸드폰 끼고 살죠. 맨날 끼고 다니니까. 자, 어쨌든 64번은 얘도 피보나치 수열이죠. 피보나치 수열 때문에 냈어요. 사실은 이것도. 자, 요게 성립하는 걸 증명하래요. 근데 선생님 아까 힌트를 줬지만 짝수일 때랑 호수일 때를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요 n이 2m일 때 짝수일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짝수라면 얘네들을 더할 건데 fn-1이랑 fn-1을 더한 식이 자 여기다 써볼게요. n이 n-1이면은 n-1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n이 2m이니까 2분의 2n-1의 정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n-1이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들어가야 되는 게 0부터 n-1까지라고. 근데 n은 지금 2m이니까 2m 빼기 k 이렇게 쓰나? 여기 써야 되죠. 앞에 있는 식은. 됐어? 그다음 두 번째 얘는 n은 2m이야. 그럼 2분의 2m 빼기 2의 정수 부분이니까 역시 n-1이죠. 네. 그러니까 얘도 나 뭐 틀렸니?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줘. 아, n-1이니까 2n- 여기가 지금 2n-1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2n 빼기 1이에요. 됐어요? 그다음 플러스 k는 0부터 여기도 n-1이고 이번에는 n이 2m이니까 2n 빼기 2 빼기 k죠? 그러니까 2n 빼기 2 빼기 k 콤비네이션 k 이렇게 쓸 거예요. 됐어요? 이 두 개를 이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집어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합쳐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혜준이 얘를 풀어서 했거든요.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한 방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한 방에 하려면 여기 앞에 부분을 맞춰줘야 되죠. 앞에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0부터 n-1이지만 얘를 어떻게 써도 돼요? 얘가 지금 여기가 그 0 집어넣었을 땐 2n 빼기 2잖아요. 근데 2n 빼기 1 빼기 k부터 시작하고 싶어. 2n 빼기 1 빼기 k부터 시작하고 싶거든? 여기에 뭐부터 들어가면 돼? 1부터 들어가면 되지. 그럼 1부터 들어갔을 때는 어디까지야? n-1까지 갔을 때는 얘가 지금 2m,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돼? m까지 가야 되나? 네. 맞나요? 여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도. 오른쪽도 여기 뭐로 바뀌어야 돼? k-1로 바뀌어야 되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얘는 그대로 썼어요. k는 0부터 n-1까지 얘가 2m 빼기 1 빼기 k 콤비네이션 k 이렇게 썼습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지금 0부터 n-1이고 1부터 m이니까 합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k가 1부터 n-1까지 밖에 없어요. 그럼 합쳐서 써보면 거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얘랑 그 다음에 얘는 한꺼번에 써도 상관없죠. 얘는 한꺼번에 쓰시고 그럼 남은 건 따로 써줘야 돼요. 그럼 남은 건 뭐냐면 0 집어넣었을 때 m이 0일 때를 집어넣어 보면 k가 0일 때를 집어넣어 보면 2m 빼기 1 콤비네이션 0이랑 그 다음 여기는 m을 집어넣어줘야죠. 그러면 n-1 콤비네이션 n-1. 근데 얘도 둘 다 아까 1이었으니까 각각 1이면 2죠. 됐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썼죠? 요거로 한꺼번에 쓸 수 있죠? 여기 같고 여기가 하나 차이니까 2m 빼기 2m-k 콤비네이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큰 거 k 이렇게 써야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잘 보면 다시 여기 다시 써줄게요. 2m-k 콤비네이션 k 이렇게 썼잖아. 얘를 다시 보면은 지금 이거 시그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k는 1부터 n-1까지 2m-k 콤비네이션 k가 뭐냐는 건데 내가 증명하고 싶었던 게 사실 이거였잖아요. 그럼 여기 n 대신에 2m을 집어넣어봐. FEM이라고 하는 게 다시 미안해요. 얘를 요것도 같이 써줘야 되나? 요것도 같이 써주자. 요것도 같이 써주면 요거 플러스 2m 빼기 1 콤비네이션 0 n-1 콤비네이션 n-1인데 얘를 한꺼번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부터 m까지로 쓸 수 있어요. 0부터 m까지로 해가지고 2m 빼기 k 콤비네이션 k로 쓸 수 있죠. 왜냐면 k가 0일 때는 뭐가 나오죠? 0일 때는 얘가 지금 2mc 0인데 어차피 얘도 1이니까 상관없죠.
K가 M이어도 MC, M은 1이니까 요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 합쳐서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F2M이 된 거죠. 됐어? 근데 2M이 N이니까 F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을 더해서 이게 됐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내 말 이해하죠? 그러면 짝수일 때 했으니까 홀수일 때도 해줘야 되죠? 홀수일 때도 똑같이 하시면 답이 나와요. 안 할게요, 이거는. 정리해보세요. 이해 안 가는 부분. 그러니까 식 조작만 잘하면 되니까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잘 없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쉬운 거야. 왜냐면 답이 이미 주어져 있잖아. 얘가 성립하는 걸 증명하려면. 그럼 얘를 맞춰서 어떻게든 쓰면 돼. 중간 과정은 그냥 어떤 수학적 도구를 이용한다? 그럼 얘밖에 주어진 게 없으니까 얘를 잘 이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주어져 있고 어떤 걸 증명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답이 정해져 있으니 끼워 넣기만 하면 되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건 이 문제 애들이 대부분 못 풀었어요. 네, 대부분. 혜주 어떻게 생각해요? 네. 어렵죠. 이거 마스크 안 펴요? 안 봤어. 마스크. 네? 마스크 안 폈다고? 이거 완점이. 아, 마스크 좀 답답하지 않아? 독서실에서도 마스크 쓰고 공부해? 살아야죠. 아, 그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 그러면? 집에서 공부가 안 돼요. 그렇지. 공부. 꼭 어딘가 가야 공부하는 척이 되지. 네, 그렇죠.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응. 도서실 다 마스크 쓰고. 웬만하면 다 쓰마던데. 어렸을 때 나도 독서실에서 다녀서 공부를 해봤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독서실 책상을 찾을 테니 집에서 하라 그랬거든. 근데 안 했어요. 안 샀어요. 결국 어차피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쓰고 안 쓸 것 같아서 사마지 않아. 한 70만 원 했나 그 당시에? 집에 독서실 책상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스카이캐슬. 없어. 스카이캐스처럼 그 여학생처럼 있을 것 같은데 그 개인 공간 그 방음벽. 근데 있어. 있는 애도 많아. 독서실. 딱 봐도 지금. 설마 그 스카이캐스처럼 이런 칠판이 있진 않겠죠. 내가 그 나누는 거? 쌍둥이 2명 나와가지고 독감 방청대. 1인실처럼 그게 집에 있다고? 있을 수 있지. 아 집에 있어요? 공부할 아 친구 집에 1인실처럼 완전 독방. 지워도 되나요? 잘 들어가면 그 뚜껑이 좋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서 좁혀진 독방. 문 열고 들어가서 1인실. 그냥 지금 잘 배우자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가야지. 그리고 얘 눈을 쳐다보면서 그런 표정을 눈수고. 아 근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65문제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푸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배운 걸 안 틀리게 뒤에다가 복습하라 그랬죠. 그래서 단면으로 주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고 있나요? 되냐고 있나요?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안 해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직 2월이요. 2월도 안 됐으니까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안 하거든. 끝에까지. 이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 되는 상황이 또 올 거야. 지금은 선생님이 거의 다 풀어주지만 나중에는 너희들 풀라 그러고 그 적어 온 것만 확인해주고 할 거거든. 그때는 이렇게 다 못 풀어줘.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시험을 볼지 어떻게 알아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 약해지지 않도록. 65번은 도현이 너 하라고. 자, 요게 fn 플러스 2 마이너스 2 요거 임을 보이래요. 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증명해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죠. 그럼 n이 언제 1일 때부터 n이 1이면 f1은 f3 빼기 이게 성립하느냐? 그럼 f1은 뭐였냐면 1이었죠. f1은 1이었고 그 다음에 f3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제를 지워버렸네요. k는 0부터 m까지 m-k 여기 ck 요게 fn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f3이라고 하는 거는 n 대신에 3을 집어넣는데 m이라고 하는 건 2분의 n의 정수 부분이었으니까 1이잖아요. 그럼 k는 0부터 1까지 여기 3 빼기 kck인데 여기다 0 집어넣어버리면 3c 0이고 1 집어넣어버리면 2c 1이니까 둘 다 3인가요? 이것도? 오케이? 그러니까 1은 3 빼기 2는 1 성립한다는 거 먼저 보여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걸 가정하죠. 그럼 k일 때 성립한다는 거 가정했으니까
요 식이 f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양쪽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 되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관심 없나요? 이게 더했죠. 요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건데 요 식은 정리하면 뭐가 되나요? 왜죠?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1을 더해서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64번에서 그러니까 위의 문제에서 요 f의 n, fn-1, fn 플러스 2, n-2 요게 성립한다는 걸 먼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fk 플러스 3.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위 논제에서 요 식에 따르면 얘가 이거이므로 얘는 f의 k 플러스 3 빼기 2이다. 따라서 n이 1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에요. 이게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피보나치 수열을 좀 나열해 볼까요? 두 개를 더해서 다음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 8, 그 다음 뭐예요? 13, 21, 그 다음 뭐예요? 34. 불러주지 않으면? 그 다음 뭐죠? 50, 55, 그 다음에 89, 그 다음은 144. 하나만 더 써볼까요? 90 다음에 234니까 233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나죠? 그럼 좀 신기한 거를 몇 가지 가르쳐 줄까요?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1의 자릿수를 보세요.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1, 2, 3, 5, 8.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자리수 최고 자리수 1, 2, 3, 5, 8. 1, 2, 3, 5, 8 이렇게 나가요. 1, 2, 3, 5, 8, 1, 2, 3, 5, 8, 1, 2, 3, 5, 8. 알겠어?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알아놔야 되는 게 요건데요. 요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첫째 항부터 여기까지 144까지 더하래. 그럼 일일이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다음에 두 번째 항 있죠. 이거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뭐야? 144 더하니까 377인가요? 그럼 이거까지 여기까지 더하면 376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K번째 항까지 더하면 K 플러스 2에서 1을 빼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어디 있어? 이 식이 2를 뺐네요. 얘는 피보나치 수열. 2를 뺐네요. 두 번째 항. 피보나치 수열. 그러니까 375가 나와야 되는 거네. 375. 알겠어?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수열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문제에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기는 한데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문제 나왔을 때 적용하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 번만 봐두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되게 많은 성질이 있거든요. 피보나치 수열에.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뭐 체크하는 것 같아요? 뭐 체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세모 친 게. 그치. 소수 번째 항도 소수예요. 알겠어요? 소수 번째 항들도 소수예요. 알겠어?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가지 알려줬는데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재미난 거. 피보나치 수열에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하나 더 쓰고 있죠. 왜 쓸까요? 그렇지. 차이 쓰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말로 얘기해봐요. 그 차이가 피보나치라는 거는. 그렇지. 이 수열의 개차 수열 역시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증명했으니까 나오면 쓸 수 있겠어요? 거기까지 같이 정리해 둘까요? 그러니까 소수 번째 항은 소수다. 개차 수열 역시 피보나치 수열이다. 그 다음에 n항까지 합은 그 뒤에 두 번째 항까지 한 거에서 2를 빼주면 된다. 뭐 이런 것들. 성립하냐? 근데 한번 해볼까? 숫자가 왠지 1이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1, 1, 2, 3, 5 더해봐. 그럼 얼마야? 2, 4, 7, 12잖아. 맞지? 12지. 12잖아? 12잖아. 1, 1, 2, 3, 5, 8 했어. 그 여기가 1이 아닌가 보구나. 첫 번째 항이 1, 2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지.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은 여기 1을 빼줘야 돼요. 알겠어? 아까 내가 375가 아니라 여기까지 만약에 더하라고 하면 376인 거예요.
얘는 지금 첫째 항이 이 문제에서는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2를 빼준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여기까지 더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두 번째 항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얘가 그러니까 an 플러스 2는 a1부터 다시 그러니까 원래 그 어떤 성질이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는 n 플러스 두 번째 항에서 a2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a2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2니까 2라고 한 거지 원래는 1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 거를 좀 복습해 볼까요? 시간 뭐 한 10분 있는데